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2025년 곧 3.1운동 106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일제강점기에 강력한 독립운동을 펼친 곳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독립열사들, 또 인물들이 아주 많죠. 오늘 나온 곳은 바로 익산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익산의 독립운동가 인물들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에 맞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잊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 그 자취를 찾아서 익산의 독립 현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은 익산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 등 많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익산 독립운동사 기념회 황성근 상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를 처음 안내한 이곳은 우리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참 기념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곳이고 그 앞에는 우리 문용기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익산과 3.1운동, 익산과 독립운동, 많은 분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1 만세운동은 1919년 그 3월 1일부터 이제 4월 말까지 있었던 일이고, 독립운동은 그 동학혁명 당시부터 우리가 일제 거의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주권을. 1905년은 늘사능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주권을 빼앗긴 때니까 이제 1904년에 그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강점한 거죠. 강제로 이제 점령했습니다. 네. 병합을 시켰는데 네.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곳 익산에서의 독립운동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4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 4월 4일에 가장 강렬했던 이 독립운동의 그 발자취를 저희가 왔잖아요. 네. 예, 그때 그 4월 4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시대 상황이라면은 이 현장이 문용기 열사가 순국한 자리입니다. 그 6분이 같이 순국을 했는데. 이곳에서요? 예, 이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1919년도에 일어났고 1907년에 이 대규농장이 설립했고 1911년도에 여기 헌병대가 익산은 그때 없었으니까 이리씨는 예. 헌병대가 주둔했어요. 익산 군에서 금마가 그때 익산군의 본부였는데 네.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규농장뿐만 아니라 익산에 1904년부터 그 우산의 전판농장, 그 춘포의 호숫가 농장, 전판농장은 3,000정부를 매입을 했고 1,500정부를 매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땅을 수탈해 가지고 농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부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이 대규 농장이 동양척 주식유사의 지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라북도 일대의 땅을 전부 그 수집을 해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갖다 전부 농무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무장 일본 사람들 헌병대들이 뭐 이렇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직결처형을 다 하는 것이죠.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조금 뒤 늦은 시점이었습니다만 4월 4일 날 이게 지금 앞에가 이제 장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영기 열사와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분들 그리고 그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1000여 명이 이곳에서 모였는데 그렇죠. 일본 순사하고 맞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문영기 열사의 일화가 실제 실화가 강렬하게 한 거를 하니까 일본 순사의 칼에 오른손이 베이자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면서 다시 독립운동을 외치자 또 왼손까지 베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국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의 이 정신이 있었던 이 익산의 독립운동인데 사실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정신은 몇몇 분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특히 3.1절이 돌아오면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도 많은 3.1 그 자주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익산의 4.4 만세운동이 조명되고 있는 것은 그 운동이 3.1 만세운동이 격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6분이 순국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문용기 열사의 그 의기가 왜냐면 한 손이 잘리고 그 왼손까지 잘렸어도 그 창을 맞아가지고 이 가슴이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이 붉은 피를 우리 대한민국의 신정부를 수립하는 이 피가 될 수 있도록 음조하겠습니다. 그 음조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 임꺽정이가 혁명을 일으킬 때도 그런 음조라는 말을 썼는데 문용기 열사가 썼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일본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자주민으로서의 그 국민으로 승화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만세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바로. 민족혼이라는 건 거기서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익산의 독립운동 현장 또 익산의 발자취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익산 시민역사 기록관인데요. 과거에는 이곳이 익옥 수리조합으로 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기록관에 우리 익산 시민들의 기록물 공모를 통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여고생이었는데 1944년부터 45년까지 일기가 아주 가치가 있어서 이곳 기록관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익산 시민 이만천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특별한 기억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기록관인데 우리 선생님은 더욱더 더 특별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44년 어머니가 이제 그 고등여학교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여고라고 여고. 하지만 그 17살 때 정읍 여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읍 고등여학교 2학년 때 17살 때 일기를 제가 4월 1일에서부터 그 45년 1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4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 한 9개월, 10개월 되는 것을 번역을 해봤는데 학교가 병영화되지 않았나. 뭐 결전의회라는 말, 군대 용어들이 나오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할 때 이렇게 줄을 지어 가지고 군인처럼 학교까지 가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도 있었고 학교에서 방공업하고 또 이제 교련 훈련도 하고 또 장작을 패 가지고
학교 안으로 나르는 뭐 작업들, 뭐 모내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벽돌 나르는 작업을 했던 것이 있어요. 여고생도. 예, 여고생도. 그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7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가장 이제 체력이 강하고 키가 큰 여학생이 그 손수레를 딱 잡고 나머지 6명은 양쪽에 3명씩, 그리고 뒤에서 뭐 아니 6명이 그 옆과 네. 뒤를 밀어 가지고 한두 번까지는 그게 뭐 이렇게 참을만 했는데, 이게 거듭돼서 그 벽돌 무거운 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다 보니까 발바닥이 다 짓물러 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있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일기에 들어가 이게 적어져 있습니다. 있죠. 단순한 여고생 한 사람의 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고생으로서의 학교 생활, 과목, 시험, 여러 시대상을 또 통학했던 그 거리 통학에서 펼쳐졌던 상황들, 또 강제 이제 징용되는 그런 장면들, 예. 뭐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서 이곳 기록관에 아마 공모에서 수상을 하고 기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일기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응소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응한다. 천황폐하의 소집에 응하는 군대. 그러니까 징용을 당하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그 정읍의 모 신사에 가서 천황폐하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천황폐하의 명령에 다 따르겠습니다. 이 보고를 한 다음에 정읍역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주 따끔하시고, 일본말로 하면 아주 막 힘차게 일장기를 이렇게 흔들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 일장기 흔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여고생은 뭐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나온 강제로 이제 그 응소군인들을 뭐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 내 오빠 같은 사람들인데, 자, 그러한 그 일기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기록물이 이곳에 기증이 돼서 이제 기록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옛 익산과 옥구 수리조합입니다. 그 당시 수리조합이 얼마나 큰 규모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저희가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옛 건물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주변에 아주 신규 아파트들 사이에 작은 빨간 벽돌 건물입니다만, 과거에는 얼마나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시간, 시민의 기록으로 완성하다.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서자마자 맨 정문 앞에 작은 노트 한 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또 오래된 고서처럼 보여지는 책도 있고요. 지금 홍순팔의 일기, 서국정의 일기, 배몽량의 일기, 여러 이리상업고등학교 일기 중에 우리 이만찬 선생님의 어머니의 함자는 국자정자 서국정 씨의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되시는 이만찬 선생님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기장을 보면요, 와, 그 당시 뭐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로 일기를 쓰셨어요. 글씨도 참 잘 쓰셨네요. 지금 저 일기장이 그 당시 그때 그 실제 일기장 그렇죠. 맞습니다. 44년 4월 1일에서부터 45년 1월까지. 그 당시 여고 2학년생이었고, 예, 정읍여고 2학년 때. 예, 일본어로 돼 있는 책을 우리 아드님인 이만철 선생님이 직접 이제 일본어를 공부해서 번역까지 해서 밑에는 아들이 쓴 이제 번역한 일기가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학창 시절을 뭐 얘기로는 들었겠습니다만 실제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모습을 좀 회고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뭐 진작에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궁금한 점들, 번역이 되지 않는 점들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은 물어봤으면은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기에 대한 검열이 있지 않았을까? 검열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검정 잉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빨간 글씨로 간략하게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검열이에요. 검열. 일기를 보고 그 화가 많이 났었겠구나. 그러지만 그걸 꾹 참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드바이스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초등학생 일기부터 또 고등학생의 일기 수많은 이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이 쌓여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곳 기록관에 와서 또 이 작품들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나 일제 강점입니다. 강제로 점령한 시기에 살았던 시대에 일기로서 남긴 기록물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우리가 저 단순한 일기지만 단조롭고 일상생활이 뭐 이렇게 소설처럼 재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걸 통해 가지고 44년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교육이 어떠했는가 과거를 좀 기억을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들인 이만치 선생님이 또 번역에 그 실력이 있어서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2019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어머니의 기록물이 남아 있어서 이곳에 오시면 어머니 생각도 더 많이 나실 것 같고. 우리가 꼭 어떤 나를 기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 또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들, 단순한 공부, 암기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안다는 건 엄청난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현장 체험이 그래서 그 책으로 아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역사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곳곳의 유적이나 유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문화도시 익산의 가치를 역사에서 찾고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연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명진 박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사님도 이곳 익산에서 공부하시고 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곳 어떤 곳인지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지금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속해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법정문화도시가 지정된 이후로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별도로 이제 분리돼서 이 익산 지역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사업의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기 좋은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역사 관련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까운 곳에 4.3 만세 기념공원 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어서 그곳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뭐 몇 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이곳에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있어서
익산을 발걸음하시는 분들은 익산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지역 잘 모르고 있었던 독립운동 발자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활동 청년의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이 지역의 20년대를 들여다보니까 좀 다소 의외였던 게 사회주의 계열의 그러한 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제의 좀 저항적인 활동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다뤘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의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저희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역사 관련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한 꼭지 다뤘던 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독립 열사들이 계실 텐데 주목하고 계신 인물이나 또 뭐 우리 도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20년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좀 20년대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조명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익산을 놓고 보았을 때 임종환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임혁근 선생님 그리고 이명택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빛을 못 봤죠 그동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좀 역할과 활동 그리고 지역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좀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사님도 저도 아직 젊은 세대잖아요. 더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만 네. 학교에서도 또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이 연구, 특히 지역의 미시사를 좀 더 많이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익산 행정에서 이곳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욱더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익산을 놓고 보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익산은 이제 고대 백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 사업들 그리고 뭐 이제 대중화 사업 등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되게 가까운 시기는 근대시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잊혀졌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행정 쪽에서도 이 지역의 근대사, 근현대사, 특히 이제 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러한 시기를 좀 주목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집이 또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익산 내지는 우리 전북의 역사적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발자취를 우리 지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학계가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잊혀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무슨 3.1절이라고 해서 꼭 뭐 8.15 광복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역사적 현장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것 그리고 행정에선 또 학계에선 또 언론에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어떻게 보면 현재 역사를 교과서로 암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현장에 와서 왜 그 발자취를 살펴봐야 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꼭 항상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정신입니다. 정신.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혼 정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학계에서도 근현대사를 관련해서 책을 쓰시는 교수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대로 이 역사에 대한 꼭 익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학자로서 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의
그 항일운동의 우리 지사들은 그 정신이 민족을 다시 독립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정신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젊음과 생명과 가족까지도 모든 자기 개인이 갖는 모든 그 자존권까지도 다 박탈당하면서 그 독립운동 정신을 실현시켰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유장열 병장이 했던 것은 그 프랑스에서 했던 레지스탕트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친일파나 그 민중을 수탈했던 그런 그 관리들이 가렴주구에 대해서 그걸 그 타파하고 그걸 공격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뺏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지와 그 정신이 이제 정읍에 가면 아나키스트 백정기 열사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아나키스트 운동의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정신들이. 그 정신이 바로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정신을 통해서 김원봉이라든지 황상규를 통해서 그 의열단을 만들었고 그 의열단 운동이 승화돼서 3.1운동 정신과 같이 승화돼서 봉오동 전투나 총살리 전투에 꽃을 피웠던 것이 그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민족혼. 그런 에너지가 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 고난받는 민족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3.1운동이나 의병운동이 이 의병운동의 정신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익산의 4.4운동, 또 익산의 정신, 우리 전북의 정신은 그 항상 늘 독립의 맨 첫 걸음에 함께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